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추천 받아보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반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193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190포인트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2200선 향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 보시면 2193 지금 포인트가 오늘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재차 2193을 넘어서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오늘 변동폭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여전히 파는데요. 외국인 매도 물량이 1154억 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기관은 1019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로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112억 원 소량 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32포인트대입니다. 일단 1.17포인트 소폭 하락하고 있고 약보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734 상승 출발했는데 730선이 잠시 무너졌다가 730선 다시 회복했는데 위아래로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변동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보여지실 겁니다. 수급 추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857억 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소폭씩 매도하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연기금만 67억 원 매수해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4원 30전인데 40전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동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제 장마감까지 1시간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제 개인 매수세가 일부 나타났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에 2190선을 해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제 이런 2990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여기를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가면서 1000억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기관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은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까지는 현물은 좀 정리를 하고, 선물로만 이제 매수, 그리고 옵션의 콜과 그리고 풋옵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금융투자 옵션에 좀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그 현물을 매도를 함으로써 옵션 시장에 지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 섹터로는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달 말에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 이제 호치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어떤 회담을 할지 아니면 종전선언까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대북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3, 4월까지는 상승 추세 섹터로서 좀 지켜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짐 로저스가 내달 방북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초청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국제법상 미국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짐 로저스의 이제 이런 멘트를 했었죠. 자기의 전 재산을 대북 관련된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점차 이제 불거지면서 대북 관련주들의 급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가 올랐다가 또 쉴 때 그때 이제 저점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역시 오늘 강한 섹터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우려감이 다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나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그리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 탈피하는 기술적 분석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상승은 어느 정도 2월 중순 정도에는 지수장보다는 개별 종목 테마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역시 순환매 장세에서 다른 제약바이오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섹터를 저점 매수를 함으로써 순환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투자와 그리고 외국인 간의 그런 옵션 거래가 좀 활발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가 최근에 급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 옵션에 매도를 쳐뒀던 금융투자 쪽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 부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2200선에서 2300포인트 사이에서 옵션 만기가 거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은 이제 100포인트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좀 필요를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 시장만 두고 보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좀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오늘 종목으로는 이제 한전 KPS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가대 낙폭되거나 이제 저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변화할 것 같은 종목들이 대규모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한전 KPS 또한 3년간의 조정과 그리고 1년 동안의 박스권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로 좀 갈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면에서 보자면 이제 4분기에서는 영업이익 652억 정도로 컨센서스 부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4분기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아마 실적에 대해서 어닝스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신규 원전 2기가 또 가동될 예정이라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 하면 실적에 대해서는 개선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또한 해외 원전 수지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수급 쪽으로 보자면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수급이 양호한데요. 사모펀드와 그리고 연기금 이런 기관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종가 내지에는 내일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하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잡고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전 KPS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C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앤 클로이 김태성 이사,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한 종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부터 출발할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기업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사실 1월달 통틀어 보면 반도체 IT가 굉장히 강했죠.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다 보니까 사실 1월달 하면 제약바이오가 강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지금 대내적으로 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간 많이 올랐던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나타나면서 이 자금이 제약바이오로 지금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많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죠.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뭐 한올바이오 파마, 제가 또 지금 말씀드리는 코오롱 티슈진, 뭐 바이로메드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뜻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는 코오롱 티슈진을 관심 있게 좀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 티슈진을 지금 가져와 봤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역시나 목표가는 전 고점 부분인 5만 원대가 1차 목표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5만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6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는 5만 원이 돌파해야 되니 1차 목표가로 5만 원 제시 드리겠고요. 손절선은 조금은 짧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보통 3만 5천 원을 손절선을 드렸지만 최근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3만 8천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오롱 티슈진 어제였죠.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로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온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신증권을 갖고 왔는데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견고한 상승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지금 개선된 만큼 앞으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증권주가 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지난주 설 연휴 전에 이 증권거래세 폐지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크게 움직였던 이 증권주가 이제 키움증권이었고 그때 당시에 대신증권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앞서서도 코오롱 티슈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움직인 것을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이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기업을 좀 보자라는 컨셉으로 대신증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현재 61선과 121선이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2,000원 그 이상 넘어서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전에 이 설 연휴가 끝나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던 만큼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으로는 서희건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남북경협 이슈 그리고 예비 타당성 면제에 관련해갖고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북경협주들이 그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고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서희건설은 최근에 실적도 그래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북경협 테마 그리고 예비 타당성 면제 즉 예타와 관련된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안전한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가지고 왔고요. 사실 지금 남북경협주 하면 가장 강한 것은 아난트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짐 로저스의 발언 이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금강산 관련 이제 아난티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철도 관련 뭐 현대 로템이나 DRTI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굉장히 그런 기업들을 높은 고점에 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해당 기업들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많이 움직이지 못한 서희건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짧게는 1,400원이 이제 1차 목표가지만 1,4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1,6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 최종 목표가는 1,600원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만약에 보유했는데 밀렸을 경우 1,200원이 이탈되면 손절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손절선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손절선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종목은 솔리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시간에 5G 관련 기업은 거의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 최근에 많은 5G 관련 기업들 중에 솔리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계기 관련해서 또 이제 다음 달에 MWC가 다음 달이 아니죠. 이번 달 말 되면 MWC 2019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갤럭시 S10 즉 5G의 첫 번째 모델이 시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뭐 폴더블 폰도 나오고 LG에서도 신규 폰들이 나오고 굉장히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통틀어 보면 3G에서 4G로 넘어왔을 때도 굉장히 이 큰 폭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에 있을 때 이 중계기 기업들이 한 번 더 좀 발돋움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솔리드를 가지고 왔고요. 솔리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매수해서 충분히 목표가는 5,000원을 좀 높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5G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상용화가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뭐 향후 5, 6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은 높게 설정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손절선은 이 솔리드 기업도 짧게 잡았습니다. 3,000원이면 전 저점 이탈 가격대인데요. 전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솔리드는 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뭐 외국인이 연 3일 동안 계속해서 대량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 성광밴드를 가지고 왔는데 성광밴드는 이제 이야기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업종이 바로 조선 업종인데 지금 조선 빅3주들이 서로 인수, 피인수 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가 앞으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가지 기타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높다 보니 저는 조선주들보다 그 조선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조선 기자재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성광밴드는 아시다시피 밸브와 밸브를 이어주는 피팅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피팅류가 조선업 특히 LNG 선박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해외 플랜트 그리고 국내 플랜트 국내 정유사에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현재 국내 정유사들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피팅류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만큼 앞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초반에 조금 약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장 후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영역대인 13,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13,000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항상 갈 수만은 없죠.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1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리버리라는 기업인데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셀리버리가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장만 놓고 보면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설립 4년차 신생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장에서 한 35,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었었는데 25,000원에 이제 고목가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대표이사랑 그다음에 기술 개발진이 그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협의 중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뉴스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된다 안 된다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사이에 나온 뉴스를 하나 보면은 특허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특허 관련해가지고 등록이 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시가 어제 나왔거든요. TSDP 이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기술력은 확실히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그 듀스추 관련된 이슈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단지 이제 어제 뭐 하락이 좀 많이 나왔고 수급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기관 쪽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 락업 물량 3개월 락업 물량 일부 좀 풀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펀더멘탈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특화 종목과 관련된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그때 말씀드렸었던 24,000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크리스탈이라는 기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까지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일부 종목에서 이제 사행 실현들이 좀 나오고 제약바이오도 각기 전투가 좀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장에 뭐 오스코텍이나 아니면은 뭐 GTBMT 이런 종목 정도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충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잡아두면은 뭐 한번 움직일 때 워낙 탄력성이 좀 좋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 크리스탈 어제 이제 양봉 깔끔하게 냈는데 오늘 한 2%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뭐 종가상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악셀리셀 쪽에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 이제 항생제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항생제 쪽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끝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최근 한 4, 5년 정도의 제약바이오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들을 보면은 임상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애로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실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가 사실 작년에 이제 이 서울경제 TV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그때 이제 주가 상당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7월 이후에는 주가 뭐 5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최근 한 3개월간은 45,00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35,000원 정도 뭐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깔끔하게 좀 거래량 좀 실리면서 양봉으로 끝냈고 한 45,000원대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5만 원대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방송 중심의 뉴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성 물론 유튜브가 워낙 이제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 TV만의 색깔도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중심의 매출은 여전히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이제 VOD 쪽이랑 e스포츠 쪽 그리고 이제 지상파 케이블 쪽이랑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유튜브랑은 좀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같은 부분들이지만 조금 투자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53,000원대, 7월 13일날 작년 7월 13일날 찍었었던 가격이 56,000원인데 53,0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원 깨지는 자리는 다시 한번 한 35,000원대까지 열려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39,000원 잡고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앞서 이제 솔리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RFHIC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일단은 이 종목 작년 5월 이후에 한 6, 7개월 이상 박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7,000원대에서 아래쪽으로는 한 22,000원대 수준의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 2차례 정도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화해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화웨이 쪽 이슈가 나올 때마다 RFHIC의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 관련된 기사 매일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중 관련된 기사 중에서 화웨이 이슈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동유럽 쪽 전선은 뭐 어쨌든 그 화웨이의 장비, 그러니까 화웨이 방어 전선에서 조금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5G에서 그러니까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야 4G 다 그만 장비 다 걷어내고 바로 우리 5G로 새로운 장비로 하자. 이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그 4G 장비와 5G 장비의 연동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G LTE 뭐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3G 그리고 2G를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한 번에 다 그 교체나 아니면 걷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웨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RFHIC는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온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그 실적 좋은 부분들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뭐 증권사에서 실적 베이스로만 놓고 봤을 때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저는 3만 원대는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2만 원대 후반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간 박스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랠리 아닌 랠리도 좀 단기간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삼성, 뭐 중국 화웨이 쪽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 일단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이 종목은 진짜 뭐 지난 연말부터 계속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목표가 그때 한 7만 원 정도 잡았었던 것 같은데 7만 원 이미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만 원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로도 다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30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 방송했을 때가 그때 종가가 74,000원이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뭐 다시 조정 나왔지만 오늘 뭐 74,000원 위에서 또 놀고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안 사는 거는 밸류에이션 투자,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PER HT 시장에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나온 PER 보더라도 5배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 반토막 나도 10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안 살 이유를 찾기가 저는 더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T가 바닥권에서 진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뭐 저점에서 20% 올라왔으면 말 다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기간 조정 또는 기간 승소는 있겠지만 빠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살려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말 뭐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뭐 최근에 조정 한 이틀 정도 나왔는데 바로 오늘 2% 뭐 후반대 돌려 세우는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도 오늘 지금 2.7%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반도체 시황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자꾸 뭐 반도체 경기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고 5G 혁명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8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지만 67,000원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좀 짧게 접근하는 종목들인데 김태성 이사는 DK락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죠? 네, 일단 뭐 최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약 10% 이상 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4에서 5% 정도의 상승체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DK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북 경협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존 보유자분이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DK락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서희건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12,000원, 13,000원 가격대의 분할로 좀 매도를 걸어보면서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자금이,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이 제약바이오주로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코오롱 티슈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오롱 티슈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적도 굉장히 견고한 회사고 또 유보율이라고 하죠. 현금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기술력적인 면에서도 절대 떨어지는 기업은 아닙니다. 현재 이제 다른 임상 신약이 기대되는 한올바이오파마나 바이오로 매드처럼 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코오롱 티슈진 오늘 종가에 매수해서 38,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목표가 5만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뭐 무거운 종목, 시총이 좀 큰 종목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짧게 38,000원 이탈 전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는 율촌화학 설명해 주신 바 있는데 어땠습니까, 결과가? 일단은 이게 31일날, 1월 말일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날 한 5%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그 다음날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흐름 놓고 보면은 확실히 재미없는 종목에서 재밌는 종목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포장재 만드는 기업인데, 그 소재 쪽 필름, 쪽에 대한 그 IT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최근에 한 2, 3거래를 조정 받을 때 같이 조정 나왔는데 오늘 뒷골이 길게 나오면서 지금 장중 5% 이상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고가일 가능성이 좀 높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앞전에 이제 작년 7월달에 움직임 나왔었던 한 뭐 1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포장재 쪽에서 IT 소재 사업 쪽으로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됐을 때 25,000원대까지도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단기로도 괜찮았고, 지금 뭐 빗골을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도 뭐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도 저는 뭐 무관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율촌화학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일단은 RFHIC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27,000원대에 조금 뭐 막혀가지고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앞전에는 3만원대를 지속적으로 좀 돌파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27,000원대가 단기적인 저항대로 좀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만 놓고 보면은 지금 27,000원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거의 6번의 저항을 받았는데 오늘 어쨌든 윗꼬리를 조금 더 27,000원 위쪽으로 좀 뽑아놨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29,000원대 후반까지는 좀 열려 있다. 그래서 단기로도 좋지만 단기로도 지금 RFHIC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G 관련 RFHIC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태성 이사께서는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일단 아무래도 LG전자를 좀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오늘뿐만이 아니고 어제부터 지금 연속으로 계속해서 대형주 상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한 달 전부터도 이제 좀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이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이제 3, 4분기에는 백색 가전이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부진합니다만은 그래도 해가 바뀌어서 1분기, 2분기가 되면 원래는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조 효과로 인해서 또 LG전자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지금 고개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건 바로 이제 수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전자가 그동안 조정을 받았고 또 횡보를 받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지 않아서인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 이틀 동안 지금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LG전자가 뭐 한두 번의 부침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저는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혹은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좋은 힘이 들어왔으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좀 특징적으로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김영철 스타께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일단 저는 아난티 좀 봤는데요. 아난티가 오늘 특징 종목으로 잡았을 때는 한 13%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부합까지 이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남북경협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관심 있게 역시 아난티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오늘 아난티 무너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이 이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농업이든지 어쨌든 관광이든지 이쪽 섹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난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짐 로저스가 방북을 한다, 그리고 허가가 났다라는 이야기에 아난티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장중에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먼저 3090번님께서 카카오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카카오 126,000원의 비중은 22%.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 실적적인 부분은 4분기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진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분기, 2분기에는 그에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카카오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일단 투자자분이 매수한 가격대가 기술적 반등으로 도달하기에는 지금 너무 높다라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평단 관리도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카오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105,000원 혹은 11만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아닌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현금을 갖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카카오 여러 가지 많은 플랫폼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모두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전전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차익 매도 물량으로 나옴으로써 계속해서 예전에 잘 나갔던 그 주가의 모습까지 다시 가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만원 혹은 12만원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절대적으로 추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자 욕심부리지 마시고 현금화를 하시면서 다른 기업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작년 10월 30일 날 기록했던 연 최저점 86,0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더 큰 문제는 다시 올라오기까지 정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86,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그냥 모두 현금화 하시고 빠르게 다른 기업으로 사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을 아주 상세히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2284번님의 대보 마그네틱 63,000원의 비중은 25%.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랑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긴 했었는데, 대봉마그네틱은 그거에 대한 수혜를 지금 현재로는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이 공모가가 31,000원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가 수준으로 6만 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이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 할 때는 어쨌든 공모가를 기준으로 공모가도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밴드 상단이냐 하단이냐라고 이제 좀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모가 기준보다 조금 많이 높은 부분들이 사실이죠. 약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5만 원대 깨지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흘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대보마그네틱을 사느니 수소차 관련된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 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그리고 이미 기관들이 좀 많이 담아놓은 상황에서 가격 매력이 생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한 25%면 전체 100% 중에 한 4분의 1 정도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5만 원 깨지면 진짜 이거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밀려내려갈지, 그러니까 5만 원이 아니라 5만 5천 원 최저가 깨지면은 심리가 상당한 부분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어쨌든 공모가 대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보마그네틱은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자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267번님의 아진산업 이어갑니다. 3,090원의 비중은 10%,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아진산업을 참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현재 남북경협 테마와 또 수소차 테마와 동시에 지금 엮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기존 이 아진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테마의 힘으로써 계속해서 지금 전고점 신고가 영역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지금 최근 들어 가장 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윗꼬리가 좀 길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차익 매도 물량, 즉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는 다가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에는 매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일 시가에 차라리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을 4,500원까지 한번 가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아진산업이 다시 한번 밀렸을 경우에는 앞서 한번 좀 크게 밀린 적이 있었죠. 1월 29일, 30일 날 3일 동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타내게 된다면 그때는 투매가 투배를 부르는 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다시 한번 3,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보유 물량 모두 현금화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일단은 잘 사셨다. 조금 더 목표가까지 챙겨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8212번님의 KG케미칼입니다. 26,500원에 비중은 3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26,300원이면 작년 10월 이전 9월부터 이제 매수하시다가 쭉 흘러내려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KG그룹 쪽의 화학업체에다가 비료랑 친환경 농자재, 수처리 이러한 부분들 하고 있고, 특징적인 거로는 KG인시스랑 KG모빌리언스 이런 것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혀 주가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여기서 지금 매도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단기적인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15,000원 이하로 하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 종목은 만약에 비중이 좀 적으시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30%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지금은 쓰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매도 타이밍을 조금 놓치셨고 사실 저희 김영철 스타께서 매도하십시오라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258번님의 남선 알루미늄 2,83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테마주죠, 사실 지금. 사실 이게 참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어려운 테마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특정 정치인 관련 테마로 인해서 이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주가가 거의 뭐 단기간 안에 뭐 1,000원짜리였던 기업, 4배 올랐죠, 네, 이게. 1,000원이었던 호가가 3,000원까지 올라오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가격에 사신 것도 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너무 좀 무리한 가격대에 사시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표가, 즉 수익을 보고자 하는 목표가를 제가 알려드리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약 손실 구간일지라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래도 또 목표가를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3,200원이 목표가가 될 수가 있겠고 밀릴 경우에는 2,500원이 손절선일 수 있겠는데 저는 이 현재 가격이 2,800원인데 여기서 3,200원까지의 그 퍼센테이지를 먹으려고 이 수익을 보려고 보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현금을 가지고 조금은 안전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 HTS, 즉 호가창을 보고 있지 않는 이상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변동폭이 크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뭐 10%, 15% 수익을 보려 들어간 종목이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손실로 끝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화,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3,250원, 3,200원 이 가격대를 목표가로 한번 잡아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선 알루미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고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적인 전략을 주신 바가 있고요. 다음 종목은 5164번님의 DKT입니다. 14,000원의 비중이 조금 높네요. 40%.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종목 IT 부품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상장한 지 이 종목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생산 종목들은 어쨌든 한 2, 3개월 정도는 조금 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이거 역시 공모가 한 7,000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대비 지금 한 14,000원대면 한 2배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 신생산 종목은 사실 뭐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기도 애매하고 뭐 수급을 논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어서 내용이랑 그 기업 사업 내용이 지금 뭐 시장 업종이랑 부합되는지랑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 좀 언급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종가 수준으로 지금 한 250원 정도 밀려 있을 텐데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중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일단은 비중 한 20% 정도로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뭐 12,000원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뭐 14,500원 돌파하면은 정고점 트라이 하려고 매도세 붙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준 가격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쪽으로는 14,500원 돌파하시면은 뭐 17,000원대까지는 홀딩 하시되 13,000원대 13,000원 이탈하면은 뭐 12,000원 그리고 10,000원 깨진다라고 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은 지금 40%에서 한 20%로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DKT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 종목은 4477번님의 종목 SK입니다. 25만 7천 원의 비중이 20%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이 지주사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이 좀 나오는 날이어서 좀 괜찮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흐름은 굉장히 잘 탔다라고 탔죠. 좀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좋은 가격대에 사셨고 지금 현재 자리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8만 원 이상까지는 조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SK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자회사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 지금 SK 그룹주, 즉 SK 그룹의 자회사 기업들의 앞으로의 사업성은 굉장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K 지금 사도 괜찮고요. 지금 사도 괜찮은데 이미 사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이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겠고, 만약에 이 보유를 하셨는데 다음 주 안으로 28만 원에서 29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30만 원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변동폭도 그리 크지 않고 또 이렇게 한번 상승하게 되면 며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8만 원 이상 29만 원 부근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7660번님의 신흥 SEC입니다. 37,600원에 비중이 20%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배터리 팩 관련해가지고, 공장 시설이랑 풀캐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저는 사실 비중이 20%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도 되고, 신규적으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접근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홀딩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만원대 그리고 5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 SEC 4만원대까지는 지금 가기가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3시 25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도 마감 지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192포인트대입니다. 일단 0.5%대의 상승은 종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2190포인트 견고하게 지지를 받고 우상향하기 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장 초반의 분위기는 2178 좋지 않았는데 장중에 지금 상승 전환이 됐고요. 2193 4포인트대에서 지금 약간 매물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오늘 상승 흐름으로 3거래일 만에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93억 원 개인 매도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은 131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1380억 원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285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데 오후 들어서 매수 물량을 더 늘린 상황입니다. 투신이 178억 원 소폭 매도하면서 일단은 펀드 환매 물량들도 지금 오늘 상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대의 상승입니다. 이 두 종목의 이 정도 상승만 나와도 지수의 0.5% 상승은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으로 지수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착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 혹은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끌고 가는 지수를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함께 끌고 갑니다. 1,000원 정도 올라오면서 128,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여전히 3,000원 하락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이곳으로 오니 이제 하락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한국전력까지 하락하는데 일단 경기 민감주들 화학, 철강주들은 오늘 소폭씩 조정이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은 코스피 쪽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물산이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1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29%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거래소와는 좀 상반되는 흐름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후장에서 낙폭이 소폭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3포인트 하락, 0.31% 하락입니다. 730선은 지지를 받지만 어느새 731포인트대까지 지수는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734 장중 고점 장 초반에 찍고 그대로 729까지 내려왔습니다. 730선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일단은 732포인트대 다시 뚫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저점이 오늘 730포인트 부근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열심히 삽니다. 981억 원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인데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366억 원, 외국인은 46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수에서 현재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366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237억 원, 투시는 10억 원 각각 매도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120억 원 매수하는데 마찬가지로 거래소와 오후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CJ, ENM, 바이로메드까지 하락하는데 일단 어제까지 상승하던 엔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합니다. 바이로메드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 찍기도 하고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일단 차익 실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3.76%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포스코 캠텍 보시면 5만원 중반대부터 지금 6만원대까지 쉼없이 올라옵니다. 2차전지 대장주 포스코 캠텍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HLB 코오롱 티슈진만 올라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수 정리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좀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죠. 뭐 이틀 전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이 다시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으로 보면 다시 한번 3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 주보다 이제 기술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데 외국인의 매수보다 개인의 매수가 더 많았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금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시장의 지수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을 때 봤다 하더라도 얕은 조정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어제 오늘 개인이 이렇게 많이 사서 지수를 조금 버텨주는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 강하게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뭐 시총 상위주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전기전자가 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3인방에 쉬어가고 또 거기에서 빠진 자금이 다시 한번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전기전자로 옮겨 붙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렇게 전기전자가 강하다 보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바이로메드도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제약주가 조정, 즉 차익 매도, 즉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굉장히 약했지만 그래도 지수의 마감 포인트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중국 시장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남겨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시장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누차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시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기준점을 어디다 놓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나 아니면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은 거냐라고
뭐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니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수만 놓고 보면은 저는 지수는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보여줬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총 상위에서 1위, 2위, 뭐 3위까지 한다라면 삼성전자 우선주, 뭐 4위 정도 한다라면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까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빠질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쪽, 뭐 IT 뭐 안 좋다라고는 작년 연말부터 뭐 하반기부터죠. 지속적으로 좀 나와가지고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가 좀 들어왔고, 빠지면은 어쨌든 매수를 하려는 대기 매수는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시총 사이즈 2개 합한 게 지금 한 20%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뭐 조정을 그렇게 많이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 두 종목으로 지수 묶어놓고 낙폭과대 경기민감주들 순환매로 한 번씩 올라왔던 것들이 뭐 한 20-30%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뭐 한 3분의 1 정도를 토해내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뭐 지수는 안 빠지고 계좌 수익은 늘지 않는, 오히려 뭐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제 거래소 대형주 시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외국인들이랑 기관들 수급이 약간 좀 주춤한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수급 주춤하면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매도로 찍히거나 아니면은 소폭 순매수 좀 소폭 매도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수치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업종별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 담고 나머지 종목들 차익 실현하는, 뭐 과거부터 많이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계 전투에 임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뭐 개인이 지속적으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나쁜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을 뭐 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이 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올해도 그랬지만 뭐 연초 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뭐 반복되는 패턴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MWC나 아니면은 CES, 이게 IT 쪽에 가장 큰 이벤트이자 재료성 부분들이었고, 뭐 그 더 전에는 뭐 갤럭시 S나 아니면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그것들이 시장에서는 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확실히 그 3월달 아마케, 3월달, 5월달 그 아마케랑 종양아케 그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제약바이오 쪽의 투심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패턴들이 최근 뭐 한 2-3년간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끌어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어쨌든 버텨주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재료성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 3월달, 5월달, 3월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수나 아니면은 뭐 수급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쪽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 보고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서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의 김태성 이사,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0.45% 올라가면서 2190선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39% 내리면서 그래도 730.58, 730선은 유지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80전 내리면서 1123원 9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오르네요. 시장 분위기를 뭔가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가 막판 매수합니다. 그럼 또 오전에는요 매수를 소폭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많이 흔들어주죠. 그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준 것까지 좋았는데 지금 외국인 매도를 보면서 이 올라가는 지수 이걸 믿어야 되느냐? 정말 울고 있는 국내 시장 가능성이 염두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동시호가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원래 2,4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1,300억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1,100억을 동시호가에 샀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소의 실질적인 매도, 이게 400억인데 사실은 1,000억대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3,600억 이상 매도를 했다가 지금은 한 1,700억으로 줄어들면서 지수를 올렸죠. 막판에 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금이 또 120억 매도를 하는 그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코스닥에서 750을 못 가는데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포지션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누적입니다. 누적 포지션을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이 포지션 상으로는 275 밑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수는 284, 283.6 정도 되죠.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요. 그냥 8포인트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뭐냐면 포지션을 놔두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이게 참 드문 경우인데 아직 이틀 이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도 이번에 옵션 만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포지션하고 주가하고 또 외국인 행보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결국 포지션을 갔다라고 본다면 100% 맞는다 말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포지션을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어저께 미국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아주 그 시장에서 팽팽하게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악관에서 무역 협상은 긍정적이다. 타협에 근접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못 갑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타협이 돼도 문제가 됩니다. 또 타협이 안 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타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어떤 선례를 남기면 그 선례가 다음으로 갈 나라들이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만 가지고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만약에 이것이 결국 확전으로 가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결국 지금 무역 분쟁은 시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시장이 인식하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좋은 쪽보다는 어려운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유로존에서도 어제 잠깐 말씀드린 독일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로존도 긴축이 아닌 다시 양적 완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릴지 아니면 양적 완화할 정도로 시장이 정말 어려운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제기될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음봉이 나오긴 했어요.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방향을 주지 않는 음봉. 제가 어저께 윗꼬리를 메워주는 양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추세선 밑으로 가는 음봉이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다. 이번 주는 이게 관전 포인트일 거다. 왜냐하면 무역협상이 3월 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주를 남긴 현재 시장에서 이번 주 한 주는 시장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주가 방사 후행 스팬이 여전히 캔들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관측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시장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한 발언입니다. 4대 먹구름이 몰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한 번만 쳐도 경제에 폭풍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 긴축적으로 가면서 유동성이 회수되는 부분,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독일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또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중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회사채 시장 약 11조 달러 정도 된다는데 여기서 벌써 디폴트 가능성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시장을 충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뭘까요? 아마도 지금 시장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 악재가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 주가는 공포의 담을 넘어서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거를 100% 신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 시장의 반등이 추세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기로에 와 있습니다. 추세로 좀 더 끌고 올라갈 건지 반등으로 마감해서 주가가 밀릴지 거기에 기로째로 와 있는 시점, 특히 이번 주 셧다운에 대한 언급이 15일까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이달 말일이 지나면서 무역 분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들이 전부 라가르드 총재 같은 사람도 상당히 위험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공격적보다는 약간 보수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내일장을 보면 2200선을 가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200선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수급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요 1984포인트 이틀 전부터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요 근래 매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에 귀환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귀환하지 않는다면 지금 매도했다가 막판에 물량을 회수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약간 트릭을 주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일단 이틀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추가적 매도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3권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의 행보는 매도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음봉이 4개가 나와 있고 5일선은 아직 꺾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아직 꺾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후행 추세선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꼭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의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매수한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돌파하려면 가격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가격으로 본다면 47,000원이 완연히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야 2,200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